SC 신라 시민교육 생태 시민성 제2부 비호혜적 관계 비호혜적 관계는 인간 행위가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과 즉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실천에 관한 것으로 첫째, 지식적 측면으로서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의 공생적 관계에 대한 이해. 둘째, 기능적 측면으로서 인간 및 비인간이 평등하게 관계 맺고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실천. 셋째, 태도적 측면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다양한 사회 생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성찰하는 태도로 구성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5년 6월 찬미 받으소서라는 제목의 환경 회칙을 처음 만들어 인류가 기술 만능주의,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던지고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우리 환경을 인간이 무제한으로 소비할 수 있는 수동적인 원자재로 보는 것에 반대하면서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라는 성경에 근거한 명령이 잘못 해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신에 그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에 1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경작은 경작하고 쟁기질하고 이라는 것을 말하며 지킨다는 돌보고 보호하고 감독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 책임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 책임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환경을 수동적인 배경으로 맥락화하지 않고 오히려 관심과 잠재력을 모두 지닌 우리 세계의 동료 배우인 타자로 상황화합니다. 이 관점에서 자연은 결코 인간의 이익과 반드시 연관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을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자매이자 가장 버림받고 학대받는 가난한 이들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난한 이들의 인권에 무관심하고 그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우리의 이익 추구에 종속시키고 무시하는 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우리가 자연과 인간의 이타적 관계를 자각하고 우리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편 페미니즘과 자연환경의 철학적 결합을 시도한 낸시 투아나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공생적인 윤리적 관계, 즉 관계적 존재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육체와 세계의 육체 사이의 경계는 투과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독자적 기능들이 복합하게 얽힌 관계성의 연결 속에서 작용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통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녀의 관계적 존재론에서는 점성다공성시라고 부르는 개념이 강조됩니다. 그 개념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 환경의 구성 요소는 두 개체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재창조됩니다. 모든 존재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공개 교환 상태에서 시행되는 어떤 기능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합성 비료의 사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의도한 대로 작물 수확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업 관행, 인구 증가 및 지하 수면으로의 침출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종의 다양성, 수명 및 수명 주기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다른 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연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일어나는 행동과 반응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 접근 방식은 또한 환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만듭니다. 투아나가 말했듯이 이러한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체의 다공성입니다. 우리가 이 다공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과의 의미 있는 상호 연결을 받아들이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투아나는 이러한 관계적 관점을 가져야만 새로운 정서적 성향과 사고 습관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세계에서 자연과 우리의 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비호혜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오미 클라인이 최근 저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자연에 대해 채취주의 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채취주의는 지구에 대해서 비호혜적이고 지배적 관계로 착취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연계의 생명을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이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취주의는 채취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전체 인류와 공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원의 채취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떠나버린 그 지역에는 자원의 채취로 인해 황폐화된 생태계와 기후 변화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나오미 클라인가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한 나우루 섬의 사례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우루는 호주 북동쪽 서태평양에 위치한 섬으로 정식 명칭은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섬에 효과적인 농업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석회 인산염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자 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인광석은 우라늄이 들어있는 원석으로 석유와 석탄같이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석의 한 형태인데 이 채굴권이 외부 업체 손에 들어간 나우루 섬의 인광석은 그들을 돈방석에 올려놓았고 섬 주민들의 삶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나우루 공화국은 이 인광석이 199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아예 바닥이 났습니다. 인광석 채굴로 인해 섬은 최악의 상태로 황폐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땅을 파헤쳐 섬의 고도가 낮아졌고 여기다 설상가상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해수면이 높아질 경우 섬이 통째로 가라앉을 위기를 맞아 국토 전체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부터 채굴량이 갈수록 줄어들어 결국 고갈되었고 가난해진 국민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국민들이 다시 농사를 지으려 해도 인광석 광산으로 땅은 쓸모없이 변했고 오랜 기간 놀고만 먹던 국민들의 습관으로는 의식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과 땀이라는 즐거움을 잊어버린 그들에게는 나태함과 무기력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생태계와 인류 복지의 관계성을 망각한 부분별한 생태계 파괴가 단지 나우루 섬에 국한된 일일까요? 본질적 가치를 가진 환경과 환경과의 관계성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관계성의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익이라는 한 측면만을 고려하여 행동할 때 결국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그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즉,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환경과 인간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지구를 가난한 우리 중 하나로 묘사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표현이나 낸시 투아나의 관계적 존재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자연을 비호해적 관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나 철학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 대한 심각한 자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적어지면서 우리는 생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를 윤리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것은 인류와 환경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인간 사회를 인간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호혜적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